3월 19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방화벽 논의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에 끝난 유럽은 유로 주식시장에서 주요 증시가 16일 현지 시간입니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대표하는 영국 FTSE 100 지수는 전일 대비 0.42% 상승한 5,965.58포인트로, 프랑스 지수는 0.41% 오른 3,594.83포인트로, 독일 지수는 0.19% 오른 7,157.82포인트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의 원동력을 살펴보면 미국의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유로존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자금 마련 소식에 상승한 원동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날 네덜란드 ING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패트릭 문넨 스트레티지스트는 여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며 많은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측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다우지수는 7일 연속 상승에 만족하면서 20포인트 하락한 13,232.6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낙스닥도 1포인트 빠진 3,055.2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날 특히 뉴 아이패드를 선보인 애플 주가가 585달러로 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15일 장중에 600달러를 돌파를 시도한 애플은 16일 뉴 아이패드를 선보이고 주가는 585달러로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말씀드린 대로 3월 소비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보다 74.3포인트로 하회를 하면서 다행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16일 나온 경제지표 가운데 미국 2월 산업생산은 전달과 같았고, 3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는 74.3포인트로 예상치를 76을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0.4포인트 증가한 유가와 음식값이 올라서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CPI는 10달 만에 최고치인 0.4% 상승을 했고요. 이날 레커 연준 총재는 내년 기준금리를 올려야, 이런 가운데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쯤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미국의 달러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전직 임원의 글로 인해서 시가총액 20달러가 출렁거렸던 골드만삭스가 어제 많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도이크방크의 하향 전망에 주가는 0.1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 가까이 올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출회된 기관과 외국인 매물 부담에 이틀째 하락을 했는데요. 출렁이는 흐름을 나타낸 끝에 2030.44포인트로 좀 후퇴를 했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개선 덕에 소폭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 역시 2050선을 회복하며 오름세로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사자로 나섰던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특히 기관 매물이 가중이 되면서 지수는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날 기관이 운수 장비, 화학, 보험 업종을 중심으로 1,495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장 막판 순매도 규모를 축소했지만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해서 결국 17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그러나 이날 개인은 한 1,502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프로그램 차익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비차익 매물이 꾸준히 출이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차익 거래는 411억 원 순매수, 비차익 거래의 경우에는
863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 프로그램은 452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대다수 업종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기관 매물 부담에 자동차주가 속한 운송장비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주들이 1 내지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유아는 현대, 기아차 보유 지분의 블록딜, 다 아시는 대량 매매죠. 그 소식에 5% 정도 급락을 했고요. 음식료와 건설, 의료 정밀 등의 업종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 철강 금속, 화학, 전기가스 등 업종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끝났던 금요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126만 7천 원으로 1.36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다가 32년 만에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장 막판에 하락으로 잠깐 전환을 하면서 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눈에 띄는 종목은 하이마트였는데 2011년도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이 적정을 받았다고 밝혀지면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여부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6.91% 상상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월요일 전세계 대표하는 미국과 일본의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오전 10시에 3월 전미 주택건설협회에서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전월인 2월 달에는 29포인트, 3월은 30포인트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일본은 특별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장 마감 후에 말씀드렸던 미국 3월 전미 주택건설협회 주택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 상장이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광진윈텍, 동양텔레콤, 바이넥스, 소리바다, CJ, 아로마소프트, TV로직, 하이닉스 반도체가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월요일에 주주총회가 14개 회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라교역, 신라SG, 수성, AP시스템, 인터로조 등 11개사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 3월 넷째 주에는요, 미국 증시에서 주택 지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3월 20일 화요일에 주택 착공 건수가 있고요. 3월 21일에는 NBA 주택 융자 신청권 지수, 기존 주택 매매, 그리고 3월 22일 날 목요일은요,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비 대비 발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날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은 신규 주택 매매 발표 예정이고요. 국내에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3일에 슈퍼 주총데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결산법인이 1704개 회사 가운데 23일 날 672개사가 주주총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주로서 투자했던 회사들을 잘 꼼꼼히 점검을 해 보시고 특히 18일 한국결제원에 따르면 23일에 대표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하나금융지주, SK, 한화 등 유가증권시장 309개 회사가 있고요. SK브레드밴드, 비트컴퓨터 등 코스닥 시장도 363개의 회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토탈 672개의 회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3월 넷째 주, 이번 주죠. 정기 주총을 여는 12월 결산 범위는 모두 765개사고요. 그 외에 나머지 그 1341개사가 4월 넷째 주 이후에 주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은 주총과 함께 그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장 폐지와 주총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투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연봉으로 차트를 보시면 32년 만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오픈 방송이나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품회사, 특히 반도체나 전자회사에 대해서 코스닥 회사들 위주로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대형 고가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 외에도 숨어있는 가치주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난 8월 그 폭락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보였던 모나리자는 7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한 7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작년에 9월달에 시작된 1,000원에서 시작된 모나미도 거의 9배까지 상승을 했죠. 9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0배까지 상승한 바른손.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삼성전자처럼 100만원을 호가하고 넘어가는 종목, 대형 종목이 있는 반면에 100원, 500원, 1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의 고레가와 긴조도 60세가 넘어서 파산을 하고 난 다음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투자금을 빌려줄 친구가 3년 동안 돈을 꿔주지 않아서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책만 보고 있다가, 그죠? 3천만 원을 받고 3천만 원을 빌려서 나중에는 1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그 고레가와 긴조가 썼던 내용들을 보면 넉마주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치가 있는 소형주들, 가치주들, 인정을 못 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분석을 꼼꼼히 한번 해보시고 숨어있는 진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상승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바른손 같은 경우에도 뭐 1,00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작년 그 8월 폭락에도 급등을 했던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700원 밑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너무 여러분 소외받았다고 다른 분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왜 돈을 못 벌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 분석을 꼼꼼히 하시면서 숨어있는 진주를 발굴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드리도록